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시그널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에서는요,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전반적인 시황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 모셔서는 시장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포착을 해보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넘는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나 엔비디아와 AI 관련주들도 나스닥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 중입니다. 과연 오늘의 상승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금종욱 전문가님과 함께 진단 내려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연결해 볼게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한 주 시황평부터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한 주 평은 이제 왕의 기환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이제 반도체 업종, 특히 이제 대형주 쪽에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가 간만에 좀 강한 슈팅이 좀 나와주면서 지수 상승을 좀 이끌고 있는데, 원래 좀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종목이 좀 급등이 나왔을 때 지수도 좀 따라서 급등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지수 상황은 그렇게 뭐 오늘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외에 뭐 다른 업종들이 그렇게 따라가 주지는 못하는 흐름이라서 지수 자체는 강한 흐름을 좀 받아주지 못하고 있고, 반도체 업종으로만 지금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한번 좀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코스피 지수는 2,500선 자리를 돌파하면서 어제 이제 돌파 마감했죠. 그러면서 오늘 또 강한 갭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만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큼의 좀 영향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음봉 상태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정고점까지 뚫어주기까지는 좀 시장이 아직 부채 상한 협상 이것도 이제 거의 된다라고 좀 보고는 있지만 뭐 아직 확정은 또 아니고요. 그리고 6월달 FOMC 또 금리 결정까지도 아직 시간은 좀 많이 남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계속 이런 약세 흐름 또 가다가 또 조정을 좀 받는, 지금 21선 자리 자체는 또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지를 확인하러 가는 요 갭을 한번 메우러 가는 하락도 좀 나올 수 있고, 당분간의 시장은 좀 상승으로 좀 강하게 이끌린다기보다도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시장이 좀 될 수 있으니까 일단은 뭐 현금 갖고 계신 분들은 지금 상승에 따라가시기보다는 좀 조정을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좀 수익을 좀 내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정 구간의 또 현금 확보는 또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코스닥 시장은 오늘 역시나 또 상승세로 시작했다가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인데, 2차전지 관련주들이 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평소 또 잘 나갔던 엔터 쪽에서도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예전에 이제 시장을 좀 이끌었었던 상승 섹터들이 조정을 좀 받으면서 코스피랑은 좀 사뭇 좀 다른 움직임인데, 이쪽에 자금들이 빠지면서 지금 대부분 자금들이 코스피 대형주, 특히 이제 반도체 업종으로 좀 몰리는 상황인데, 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이제 수익이 좀 없는 종목들은 반도체 업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만약에 내가 좀 상승 종목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셨다가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는 업종들이 좀 나올 겁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자금을 좀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도체 업종 중에서도 아직 못 오른 쪽들이 좀 있거든요. 그런 쪽도 일단은 좀 공략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아직 못 오른 반도체 업종들 공략할 종목들 제가 찾아서 또 드리도록 할 테니까 노란톡방 들어와 주시기 바라고요. 뭐 오늘은 이제 오후장에 아마 또 상승했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요일날 오후장은 항상 그런 상승했었던 종목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좀 심한 편인데, 그런 부분만 일단 조심해 주시고, 대형주 쪽 혹시나 또 이 반도체 업종 가지신 분들은 일단은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과연 지수가 이걸 받쳐줄 수 있을지를 보려면 여러 가지 체크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에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한 이슈들부터 6월 초 이제 FOMC 회의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이슈들이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진단 내려보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뜨는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일단 오늘 오후장에서 반도체 관련 업종들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 짚어주신다고 하고요. 아직 오르지 못한 섹터들, 저희가 반도체 업종 중에서 오르지 못한 종목들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단연 반도체가 강세인데요. 먼저 상승 시그널로 먼저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 반도체 업종 중에서 좀 강했던 종목이 이제 미래 반도체입니다.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일단은 가장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유는 이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급등이 좀 나왔었죠. 엔비디아, 일단 뭐 AI 관련 쪽 해서는 아직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으로 오늘도 4% 넘는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이에 따라서 오늘 반도체 업종이 다 상승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도 여태까지 좀 박스권 길게 만들었었던 박스권 자리를 갭상승으로 뚫어주면서 상승이 좀 나왔고요. 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긴 박스권 자리를 갭상승으로 뚫어주면서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일단 미래 반도체, 일단 뭐 반도체 유통 이쪽을 좀 삼성전자의 반도체 유통을 좀 맡고 있는 회사라서 오늘 좀 급등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하다가도 이렇게 좀 꺾이는 모습을 좀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아마 월요일 날도 이 정고점 자리 부근의 테스트를 좀 받을 것 같은데 일단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은 좀 나올 수 있는데 긴 흐름으로 봤었을 때는 언제든지 또 조정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도체 재고가 점점 줄고 있다라는 또 긍정적인 시그널을 갖고 있지만 또 2분기 자체가 그렇게 이 IT 업종이나 뭐 반도체 업종에 있어서는 그렇게 뭐 판매가 좀 많은 시기는 아니에요. 4분기 이때가 이제 판매가 좀 많은 시기고 2분기 쪽은 어떻게 보면 비수기 시즌이라서 지금은 이제 단기적으로만 좀 상승 좀 노려보시는 게 좋고 아직 이렇게 좀 급등 나온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 아직 이렇게 차트적으로 하락했다가 좀 반등하는 종목들이 좀 더 있거든요. 이미 오른 종목보다는 아직 덜 오른 종목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대장주인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봐야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빠지지만 않고 이 갭을 메우지 않고 잘 버텨준다라고 했을 때는 다른 반도체 쪽도 한번 좀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의 미래 반도체가 상한가를 이끌면서 반도체주들의 상승을 좀 더 견인한 그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을 추가적으로 매매하시기보다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을 함께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함께 대응 전략들 세워보고 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추가적인 향방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상승 시그널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상승불 켜고 있는 다른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서울 바이오시스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일단, 뭐, 빈살만 이름 들어가면은, 거의 뭐 애플이나 뭐 테슬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죠. 뭐, 아랍에미리트 이제 중동 부호인데, 이분이 네오시티 관련해서, 우리나라한테도 이제 큰 선물을 몇 번씩 갖다 주시긴 했던 분인데, 이번에는, 뭐 LED 서울 바이오시스와 LED 연구소를 설립한다라는 기사 내용으로 오늘 좀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근데 이 회사의 모회사가 이제 서울 반도체거든요. 서울 반도체가 어제는 유럽에서 LED 정보 관련해서 이제 그 특허권 승소를 좀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어제 이제 긴 꼬리를 달면서 음봉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썩 좋지 않은 형태로 좀 마감했었는데 오늘 또 서울 바이오시스가 또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또 자회사이기 때문에 요거에 관련된 이슈로 또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호재가 또 붙은 거죠.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이 강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서울 바이오시스는 예전에 코로나 한창 좀 그 유행했었을 때 멸근 LED 이런 걸로 또 급등이 좀 나왔었던 좀 끼가 있는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이렇게 또 바로 어제는 뭐 이제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었죠. 서울 반도체가 급등이 나오면서
자회사다 보니까 이제 관련주로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은 또 빈살만 관련해서 이렇게 급등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큼 매출이 좀 나올지 이런 거는 뭐 확인되지 않았죠. 저도 기사 내용만 봤었을 때는 이게 뭐 정확하게 어떤 호재가 될지 어떤 판매량이 증가가 될지 이런 거를 확인은 안 되는데 이름 자체에 이제 빈살만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빈살만 직속이라는 이름이 좀 들어간 건데 일단 테마성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또 새롭게 좀 테마성 재료가 될지 그건 또 월요일날 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빠르게 상한가 들어갔죠. 아침에 빠르게 좀 상한가 들어갔고 어제 있었던 이 저항 때 물량을 좀 다 받아주면서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아마 좀 강한 슈팅이 더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고점이 한참 멀어요. 아직 더 갈 길이 더 많은데 이제 좀 반등이 좀 나온 거고 거래 대금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지만 아마 월요일날 또 이거 내용 보고 나서 갭 떴을 때 또 따라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자금도 많이 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되도록이면 근데 트레이딩 관점이 되시는 분들 매일 그 장중에 차트를 보시면서 대응 가능하신 분들의 영역이지 뭐 이거를 아침에 갭상승에 지금 바로 따라간다 뭐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뭐 그런 분들은 이런 종목을 보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업종 중에서 아직 덜 오른 뭐 대형주들도 아직 남아 있거든요. 그런 쪽은 좀 보시는 게 좋고 이런 쪽은 그냥 데이 트레이딩 가능하신 분들 그런 분들의 영역이니까 일단 좀 보내주시고 서울 반도체는 글쎄요 좀 저는 좀 눌림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봤었는데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 관련해서 좀 같이 엮이면서 상승이 나와서 서울 반도체는 그냥 이것도 같이 그냥 이제 보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은 이렇게 뜨더라도 일단은 그냥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빈살만 관련해서는 저희가 과거에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핫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속된 이 LED 연구소를 설립한다는 이슈에 오늘 서울 바이오시스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끼가 많이 있는 그런 종목들이 눈에 띄는데 과연 이게 또 테마성으로 쭉 지속될지는 월요일 장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말씀 주셨는데요. 저희가 주말과 또 월요일 장 전에 노란톡방 통해서 조언 드릴 테니까요. 이런 부분들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장 코드 1234입니다. 자, 한 가지 섹터만 더 확인을 해볼게요. 오늘 상승 시그널 보이는 sek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전일 이제 장 마감 이후에 뭐 나왔었던 내용인데 우크라이나 재건 쪽, 재건 사업에 이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기사 내용이 좀 자극적으로 좀 나왔어요. 1,200조, 1,200조. 이거는 뭐 700조다, 800조다, 뭐 이런 금액이 좀 뭐 자꾸 바뀌긴 해요. 근데 1,200조라는 금액이 좀 뜨니까 이제 재건 쪽 관련해서 뭐 상승 종목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좀 바로 갭상승으로 좀 떴고요. 대장주가 일단 인디에프가 대장주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상한가를 들어갔다가 좀 풀렸어요. 이게 좀 안 좋은 시그널이긴 합니다. 상한가 들어갔다가 풀리는 게 좀 좋지는 않은데 뭐 아직 시간적으로는 좀 남아 있어서 뭐 오후장에 다시 한번 상한가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뭐 월요일 날도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이런 재건 쪽 관련해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면은 아직 전쟁이 끝난 것도 아니고요. 전쟁이 끝나야지 뭐 재건을 할 수 있는 거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재건해서 1,200조가 됐든 뭐 800조가 됐든 금액은 뻥튀기 할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돈을 누가 지급하느냐가 진짜 관건이거든요. 뭐 우크라이나가 돈을 직접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뭐 지원을 받아서 이거를 좀 재건을 해야 되는데 괜히 이것도 수주권이 뭐 됐다라고 해서 무조건 가는 게 아니고 가서 건설했는데 돈 못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뭐 지금은 당장 이거 수주권으로 뭐 매출이 증가해서 상승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일단 기대감이죠. 재건 쪽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뭐 일단 건설 쪽 또 상승이 좀 나올 수 있고 건설 장비 쪽도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인디에프 같은 경우에는 뭐 시총이 좀 굉장히 좀 작아요. 800억 정도밖에 안 돼서 그냥 테마성으로 올라갔다. 이 종목은 실질적인 수혜주라고 좀 보기보다는 그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종목이고 데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목도 뭐 재건 관련해서 항상 좀 상승이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오늘 이제 갭상승한 이후에 또 슈팅이 나왔다가 좀 바로 하락하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직 실체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항상 좀 조심하라고 말씀 좀 드리는 편이에요. 오늘 제가 이제 노란톡에 들어오신 분들은 아침에 제가 이런 상승한 전일 이제 이슈가 있었던 종목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드리는데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이제 갭상승 뜨면은 좀 조심해 달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뭐 인디F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갭상승한 이후에 좀 뭐 슈팅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데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조심해야 될 종목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이 좀 이슈가 더 될 거면은 조금 더 확실한 구체적인 구체적인 계약건이 좀 나와야지만 상승이 좀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은 이런 쪽을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전쟁이 확실히 이제 뭐 어느 정도 마무리 좀 되는 시점에서 나왔으면 좀 모르겠는데 아직 공습경보 뭐 대규모 공습경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재건 쪽이 지금이 뭐 수혜가 볼 수 있다. 뭐 지뢰 제거도 수혜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진 않기 때문에 일단은 좀 피해야 될 일단 테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혹시나 정말 공략해야 될 시점이 오면은 저도 뉴스를 통해서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노란톡방에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까지 확인을 해봤는데요. 이런 급등 종목을 보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좀 더 가지고 갈지가 고민이실 것 같고 보유 중이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공략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저희 노란톡방 통해서 조언을 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면 종목별로 좀 더 자세한 조언들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락 시그널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오늘 신규 상장주 모니터랩이 오늘 신규 상장주인데 이렇게 하락폭이 좀 커요. 근데 신규 상장주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복불복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이제 개장하고 나서 바로 슈팅이 나와서 상한가를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뭐 오늘 이 모니터랩처럼 개장하고 나서 이렇게 슈팅 나온 다음에 윗골이 달고 좀 밀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직 하락 얼마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는데 이게 마감하고 나서도 더 빠질 수 있어요. 내일 월요일 날도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일단 신규 상장주가 좀 매매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이긴 해요. 이게 뭐 고평가냐 저평가냐 이거는 시장이 이제 개장해 봐야 아는 거고 상장해 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종목입니다. 뭐 모니터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이제 보안 솔루션 담당하는 업체인데 이거 관련해서 뭐 성장성이 있네 없네는 뭐 저도 저는 뭐 앞으로는 계속 써야 할 뭐 업종이라고 좀 보는데 당장에 있어서는 지금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좀 보면서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마이크로2 나노 이것도 이제 신규 상장주였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장하고 나서 윗골이 좀 길게 달고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어디가 저점인지 모릅니다. 이 종목도 이제 상장하고 나서 이제 위아래 흔들면서 계속 며칠을 좀 시세가 좀 나왔었던 종목인데 이럴 때는 대응이 좀 어려워요. 대응이 좀 어렵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공략하기 쉬운 그런 시점은 아니었는데 이렇게 좀 거래 대금이 줄면서 지지가 나오는 이런 구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가 나왔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급등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 급등 나오면서 마이크로2 나노가 좀 같이 반도체 관련주로 좀 상승이 좀 나온 건데 이런 시기를 기다렸다가 잡으시는 게 좋다는 거죠. 모니터랩도 오늘 좀 급락이 나왔지만 이거 좀 많이 빠졌네. 급락 나왔으니까 뭐 반등 나오겠네. 이렇게 좀 노리시기보다는 한동안 이렇게 흔드는 시세는 좀 관망하셨다가 가격적인 지지 확인하시고 다시 확실하게 좀 반등 나오는 시점이 있습니다. 신규 상장주들은 바로 이렇게 공략을 하시는 게 아니고 좀 시간 좀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지지 라인 확인하고 매매하셔야지 그나마 좀 안정적인 타이밍을 좀 노리실 수 있으니까 모니터랩도 일단 저도 관심 종목에는 두고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좀 지지하는 구간들 확인했다가 나중에 또 제가 또 공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종목이니까 노란톡방 미리 들어오시면 이런 종목도 제가 또 따로 골라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가 매매하기 가장 어려운 게 신규 상장주가 아닐까 싶은데요. 복불복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함께 대응 전략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통해서 대응 전략들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이어서 리뷰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4가지 종목들 선정을 해왔는데요. 루닉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일 신고가를 만들면서 정말 기분 좋게 리뷰를 했던 종목인데 오늘도 2%가량 상승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니아도 오늘 4% 넘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YG 엔터 같은 경우에는 어제 저희가 리뷰를 하면서 저희가 49%라는 수익을 만들긴 했지만 앞으로 거래 대금이 조금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시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에서 2%가량 빠지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니대까지 4가지 종목들 한번 리뷰로 만나볼까요? 네, 루닛은 뭐 계속 좀 신고가 자리 이제 돌파 나오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뭐 어제 좀 잠깐 쉬어가는 움직임 보여줬었고요. 제가 이제 누림식 계속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본다라고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은 뭐 조금 더 추세는 더 볼 수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21선 자리까지는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21선 부분까지는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신 분들에서는 아직 더 들고 가보셔도 되는데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이제 3일선과 5일선 자리 이런 자리에서는 일단 좀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다. 그래서 루닛은 이제 어제 이제 3일선과 5일선 자리를 다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신 분들에 있어서는 이제 차익 실현 하시고 신규 매수를 좀 기다리시라 해서 오늘 좀 리뷰로 가지고 나왔고요. YG엔터도 이제 급등했다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이제 조정을 좀 받아야지 여기에서 이제 빠져나온 자금들이 뭐 새롭게 이제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새롭게 이제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로 좀 자금이 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조정이 좀 나와도 당연하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어요. 뭐 주가라는 게 계속 무상향하면서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물량을 좀 받아주고 이제 다시 한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또 타이밍이 있으니까 YG엔터는 뭐 보유하신 분들은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3일선과 5일선 자리 이런 자리가 오게 되면은 일단 차익 실현 하셔도 상관없고 다시 또 눌린 자리에서 공략을 하셔도 됩니다. 뭐 길게 보실 수 있는 종목이니까 뭐 단기간에 급등 나와서 조정 나오는 거는 뭐 주가로서는 당연한 뭐 수순이니까 뭐 좀 밀렸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소니드는 어제 이제 공략주 제가 좀 드렸었던 오전장에 드렸어요. 방송 끝나고 나서 제가 공략주 드린다라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은 공략주 드린다라고 말씀 좀 드렸는데 어제 이제 방송 마무리 짓고 나서 드렸었던 종목이에요. 12시 부근에서 이런 자리에서 매수 추천 드렸는데 추천 드리고 나서 바로 상승이 좀 나와서 저도 좀 기분 좋았는데 오늘 아침까지도 상승이 좀 나와가지고 거의 10% 넘는 수익이 좀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물론 상승 이후에 좀 조정을 좀 받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뢰 제거 관련 쪽으로 상승이 좀 나왔었거든요. 소니디 자회사 코리아 TPS라는 회사가 이런 사족보행 로봇 관련해서 지뢰 제거 관련 쪽으로 좀 엮여서 상승이 좀 나왔었고요. 오늘은 이제 반도체 업종 쪽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소니드도 반도체 업종으로 엮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래 대금이 뭐 어제 오늘 해서 뭐 많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종목이 이제 거래 대금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점은 일단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고 21선 자리도 일단 아직은 무하향하고 있지만 뭐 이런 거는 이제 다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될 종목이고요. 만약에 또 전제 관련해서 또 이 지뢰 제거 관련해서 이슈가 됐었을 때도 충분히 또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일단 지뢰 제거 관련해서 퍼스텍이 전이 좀 급등이 좀 나왔었는데 퍼스텍보다도 저는 소니드도 한번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바이오니아는 20일경 해서 아마존의 탈모 화장품 이점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남았다 해서 20일까지는 좀 보셔도 되는데 뭐 추천드리는 단가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고 지금 저점에서 잡아드리는 종목이라서 서 들고 보시되 일단 20일 이후에 뭐 슈팅이 나오면은 그때는 차익 실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공략주까지 좀 말씀 좀 드리면은 이제 대형 미디어 이 종목을 좀 공략주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그 닌텐도 스위치에서 나오는 게임들이 지금 대작 게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그거 이제 판매 유통 맡고 있고 4월달에 블리자드에서 나오는 디아블로 4라는 게임도
일단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에 대한 디스크 판매, 이것도 이제 대형 미디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만화 슬램덩크 판매에 따른 1분기 매출 증가도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호재가 될 만한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가 노란톡방에 오시면은 종목 매수가랑 또 공략 대응 전략도 한번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공략했던 종목들 리뷰부터 오늘 오후장 공략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금정욱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부터 오늘의 공략주인 대원미디어 좀 더 자세한 매매 전략은 노란톡방 통해서 공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뜹니다. 그 링크를 누르시고 입장 코드 1234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부터 공략주들 자세한 매매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서울경제TV 전문가를 사칭하여 불법 영업을 하는 유사 사칭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무료 채팅방을 통한 사칭뿐만 아니라 카카오 채널을 이용한 사칭까지 있어 피해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서울경제TV 소속 전문가의 무료 채팅방은 당사의 TV방송 및 유튜브 콘텐츠와 문자 수신 번호 샵 0081을 통해서만 안내되고 있으며 카카오 채널은 운영을 하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의심이 되는 경우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꼭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울경제TV는 당사의 고유 브랜드입니다. 유사 사칭 업체의 정보는 관심을 갖지 않으셔야 피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임상현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요즘은 리뷰 시간이 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네. 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다시 들여다봐야 될 종목들을 다루는 시간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엔비디아 또 AI 관련주들 강세를 보이면서 예.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왔어요. 저희에게 좀 큰 수익을 안겨줬던 마음 AI, 셀바스 AI 각각 137%와 10% 수익 중인데 예. 오늘 리뷰로 한번 다뤄볼 이유가 있겠죠? 예, 최근에 이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르면서 이제 AI 쪽에 또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또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약간 움직여주고 있고요. 또 인공지능 관련된 종목군도 약간 움직여주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제 과거에 좀 했던 그 현재 마음 AI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랜드 2차 상승이 좀 될 걸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현재 인공지능 뭐 섹터별로 대장주가 계속해서 새롭게 이제 발굴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제가 했던 부분이 이제 AS 되는 부분들은 현재 다시 한번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게 어제에 이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현재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두 종목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마음 AI하고 또 하나 이제 셀바스 AI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그 외에도 뭐 솔트룩스, 그다음에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군들이 있다는 거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좀 생각이 되는데. 자, 마음 AI 부분들의 어떤 그 차트의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마음 AI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보면은 2단으로 굉장히 큰 어떤 상승들을 좀 했던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랫동안 행보를 계속 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고점을 돌파를 하려다가 약간 밀려 다시 한번 장이 안 좋아서 보통 이런 경우는 한 절반 이상 빠지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살짝 더 빠졌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최근에 이제 회복이 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노란톡방에서는 현재 이 종가상 5일선을 회복을 했을 때 부분 5일선이 계속해서 저항을 보였죠. 회복을 했을 때 이제 공략을 좀 했던 또는 재매수나 추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고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7%, 8%가 좀 떠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최근에 마디로 보시면은 전체 상승과 조정의 절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제 보시면은 절반이 이제 무너졌죠. 다시 한번 절반이 회복하는 순간, 그리고 숨고르기 하고 본격적으로 가면은 신고가의 어떤 가능성이 무척 많이 존재를 하고 주도주 또는 이제 본격 상승의 가능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월봉상으로 보면은
오랫동안 행보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 현재 신규 상장 가격을 아직까지도 회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도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마음 AI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들이 셀바스 AI 쪽에 좀 해당이 됩니다. 셀바스 AI 부분들은 제가 이제 4월 말 정도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했는데 이때는 언급을 좀 했던 부분들이 이제 고점에서 보면은 거의 한 절반 가격까지 하락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언급을 좀 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는 단계이죠. 그래서 추천 그때 제시했던 가격을 이제 겨우 회복을 하고 조금 더 수익 단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전체 어떤 큰 흐름상으로 보면은 21선이 저항에서 본격적으로 돌파 국면이 있기 때문에 중기 매수 신호까지 좀 뜬 상황이다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 부분들도 셀바스 AI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사실 저점에서 올라왔지만은 결국은 고점에서 많이 조정을 보이고 또 기간 조정까지 보였습니다. 다시 한번 업황이 회복이 되면은 대장주가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터닝의 시점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셀바스 AI 주목을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두 가지 종목이 약간 대장주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AI 업황들의 상승 반전 속에서 대장주들의 향방 이미 노란톡방 통해서는 이런 AS를 진행을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나도 함께 AI 상승주들 수혜를 누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고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코드 1234 또는 문자샵 0082번으로 임상현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그렇다면 수급 주체별로 어떤 시그널 보내고 있는지 외국인들의 수급 시그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두성 엔지니어링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ALD 장비 또 태양광 텐덤셀 장비를 만드는 기업인데요.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7% 가까운 상승이 나와주고 있고요.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3월 중순부터 한 달 사이에 10,000원대에서 20,000원대까지 쭉 올라왔던 기업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15,000원 상승의 절반 부근에서 우리가 지지를 받았고 지금 현재는 17,000원 가까이 올라온 상황인데요. 과연 오늘 반도체주들의 강세 속에서 이 기업 내용을 자세히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ALD 장비가 어떤 건지 또 텐덤셀 장비 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한번 알려주실까요? 예. 지금 이제 두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 장비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에 대해서 얼마만큼 특화된 부분인지 요거에 대해서 약간 보도록 하겠는데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도 약간 같이 좀 시급하고 있는 또 상황이 되는데 보통 이제 ALD, CVD 뭐 이런 그 장비라고 보통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하는 어떤 부분이냐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음 장에도 이제 비싼 어떤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입니다. 여기도 뭐 ALD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 장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거냐면은 현재 그 기판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웨이퍼 기판에다가 현재 그 회로를 인쇄를 하기 위해서는 방막층을 형성을 좀 합니다. 그래서 형성하고 그 다음에 어떤 포토 공정을 보이고 식각하고 회로를 여러 번 어떤 올리는 어떤 과정들이 인공지능 현재 AI 반도체에서는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 가장 얕게 그러니까 현재 이제 미세 회로 어떤 공정이 추가되면서 가장 얇게 코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원자 단위까지 증착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원자 단위면 하나의 층까지 좀 하기 때문에 가장 미세 공정에 알맞은 어떤 부분인데 요거를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하기는 상당히 복잡한데 일단 층을 깔고 2단 층을 깔기 위한 어떤 중간 어떤 시환 과정을 거친 뒤에 똑같은 층을 하나를 더 까는 어떤 기술을 요거를 현재 증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이제 원자층 증착인데 이게 회로로 갈수록 선단 공정으로 갈수록 이 부분들이 매출이 증가될 거다 이런 부분이 있고 요거에 특화된 부분들이 이제 현재 원자층 증장 장비
ALD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주목을 하는 부분들은 요거에 대한 인공지능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 어떤 그 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겠죠. 회로를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전공정의 어떤 과정들이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장비들이 선모가 되는데 제가 좀 주목을 하는 것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태양광 장비 쪽에 어떤 새로운 신기술 관련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태양광 장비 쪽에 어떤 신기술의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가장 주성 엔지니어링의 어떤 포커스인데 올해 연말에 양산화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텐덤셀 태양광 장비를 양산 과정까지 거의 성공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하면은 기존에는 현재 태양광 어떤 그 이제 전지 부분들이 알다시피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P 타입, N 타입, 그다음에 반사 그 현재 방지막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태양 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효율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하기 위해서 이 위에다가 코팅을 하나 더 투명 필름으로 코팅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페로브스카이트 셀이라고 하는 투명 어떤 코팅, 어떤 필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걸 장착하게 되면은 두 번의 어떤 그 단파장을 흡수하고 밑에는 장파장을 흡수하면서 효율이 굉장히 증가가 좀 되기 때문에 태양광 또 상용화 또 태양광에 대한 어떤 효율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는데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텐덤셀을 다 개발을 하고 있고 거의 양산 단계까지 있기 때문에 태양광의 어떤 폭발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또 하나의 어떤 핵심 키포인트가 페로브스카이트 셀이라고 보시면 되고 앞으로 페로브스카이트 셀 이걸 다 합쳐서 이제 텐덤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어떤 태양광 장비의 어떤 폭발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 이제 증가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반도체만 하는 게 아니구나. 태양광 쪽으로도 수급이 약간 몰려주고 있고 이에 대한 어떤 밸류에이션이 증가될 수 있고 물론 디스플레이가 요새는 한참 그 XR 기기 나오면서 디스플레이 쪽도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쪽도 현재 초미의 관심사인데 요거는 장비 부분들을 세 개를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장주 역할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만 원대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현재 지금 올라왔죠. 더블이 올라왔고 여기 한 절반 정도 다시 한번 한 달 정도 기간 조정을 보이고 다시 한번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단기 3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기 꼭지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정도 현재 석유손봉이나 눌림목이 있으면은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반도체뿐만 아니라 태양광 쪽으로도 열심히 사업을 펼치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었고요. 2, 3일간의 속임수 음봉 한번 지켜보자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기관들의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은요. 바로 KG 모빌리티입니다. 상품성을 개선하면서 전 차종 라인업을 진행 중인데요. 오늘 장에서 1% 넘는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4월 28일에 거래가 재개된 이후로 쭉 하루만 상승을 보이고 계속해서 좀 빠지는 흐름인데요. 지금 다행인 건 일정 부분 바닥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듯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올라줄 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올해 3월에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좀 이슈가 됐었고 그리고 쌍용차의 이 토레스였죠. 토레스가 빵 뜨면서 이슈가 됐었는데 KG 모빌리티 기업 설명부터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예, KG 모빌리티는 쌍용차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잘 아실 거 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옛날에 이제 보면은 코란도, 무쏘, 체어맨 이런 부분들 다 여기서 생산을 하고 있는 부분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현재 뭐 내용을 보시면은 쌍용차 그룹에 인수된 뒤로 대우그룹에서 중국 상해 자동차, 그다음에 인도 마인드라에서 다시 한번 KG그룹으로 넘어갔던 그런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현재 악화가 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역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대하고 기아하고 거의 독주 체제를 가지고 있죠. 나머지 원톱에 해당이 되고
되고 나머지 어떻게 보면 중소형 쪽으로는 현재 쌍용차라든가 르노라든가 이런 종목에 좀 해당이 되는데 다음 장 이제 그림을 보시면 현재 회생의 이제 발판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이제 토레스가 어떤 그 SUV 시장에 이제 돌풍을 일으켜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전기차 버전이 올해 연말에 한번 또 출시가 좀 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토레스 열풍이 최근에 약간 현재 그 약간 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도 힘을 약간 못 쓰는 부분인데, 다른 여러 가지 라인업 어떤 부분들이 왕성하게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나름대로는 현재 다시 한번 상승의 흐름들이 좀 타지 않느냐 좀 생각이 되고, 올해 실적을 보시면은 현재 최근에 가장 현재 1분기 실적이 한 1조 정도 되는, 그러니까 특히 픽업 트럭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독보적인 존재로서 부상이 좀 되고 있고, 렉스턴의 새로운 어떤 그 버전들이 스포츠칸이나 이런 버전들이 계속해서 올라지면서 픽업 트럭 또는 SUV에서는 거의 쌍용차, KG 모빌리티가 거의 강자로서 부상이 될 확률이 많다 좀 생각이 되고, 또 실질적으로 SUV 부분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가 좀 있는 상황, 특히 이제 인도나 이쪽에서도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고, 또 현재 미국에서는 사이버 트럭, 어떤 픽업 트럭이 굉장히 인기가 좀 있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SUV 바람이 한번 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데, 다음 장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현재 새로운 어떤 그 렉스턴 어떤 그 뉴 아레나, 그 다음에 쿨맨, 이런 브랜드들이 약간 그 픽업 트럭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런칭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이런 어떤 흐름 때문에 나름대로는 또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겸용, 전환, 이런 부분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KD 방식이라고 해서 현재 수출할 때 분해를 해서 현지에서 조립하는 방식, 이 부분들이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그다음에 두바이 쪽, 그다음에 베트남 쪽에 왕성하게 지금 수출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것도 잘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드려보면은, 자, 신규 상장 이후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에 그 현재 에디슨 모터스 이런 그 인수권도 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브랜드죠. 그래서 현대차하고 현재 전기차의 버스에 대해서는 경쟁을 양강체로 할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그걸 이제 인수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KG 모빌리티 고점에서 보면은 그 현재 16,000원에서 현재 어떻게 보면은 10,000원까지 빠지는 부분들이 좀 해당이 됩니다. 원래 반토막이면 8,000원까지 빠져야 되는데, 보통 반토막까지 가진 않고 38% 선에서 멈춰질 수가 있는데, 16,000원으로 보면은 거의 10,000원 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닥을 다지다가 만약에 21선을 이렇게 이제 회복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은 중기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은 섣불리 이제 접근하기보다는 좀 매치를 좀 지켜보고 21선을 돌파할 어떤 국면이 매집의 국면이 생겼을 때는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SUV 시장에 붐을 일으켰던 토레스부터 전기차로 올 하반기에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 주셨고요. 더불어서 이 사이버 트럭과 픽업 트럭 붐까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트상의 수급 시그널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차트상으로 수급 시그널 들어온 종목 바로 NP입니다. XR 확장 현실 관련해서 콘텐츠 사업도 자회사들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보합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주가 바닥권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 1월과 2월에 저점 대비해서 2배 가까이 오르긴 했지만, 그 이후로 쭉 빠지면서 지금 가격 급등 직전으로 회귀를 한 상태이고요. 일단은 NP는 다양한 계열사도 보유 중인 기업인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 자, NP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는 현재 애플의 XR 기기가 또 올해 이제 상반기 출시가 됐는데, 요거 관련된 부분 때문에 OLED 쪽도 현재 그다음에 XR 관련된 부분인데, 아무래도 XR 소프트웨어 쪽 또는 현재 XR 관련된 콘텐츠 사업을 하는
어떤 흐름들도 약간 좋아지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돼서 차트적으로 좋기 때문에 말씀드린데 MP는 약간 생소한 기업일 수 있는데 현재 계열사의 어떤 상황을 보면은 현재 컴투스가 제일 계열사의 최상위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이 부분들이 위직 스튜디오를 인수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인데 위직 스튜디오가 MP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MP에서는 MPC, CNC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다양한 계열사를 가지고 지금 있는 어떤 상황이 되는데 MP 부분들은 현재 핵심적으로 하는 일은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국내 최대 규모의 XR 스테이지를 약간 보유하면서 광고라든가 여러 가지 XR 기법의 다양한 촬영을 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이나 현재 시설들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흐름은 좋아질 수가 있다 좀 생각이 되고 다음 장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메타버스 MP하고 컴투스 모의사 컴투스 그다음에 위직 스튜디오하고 합작으로 메타버스 사업도 같이 왕성하게 좀 하기 때문에 MP에 대한 어떤 자회사의 어떤 성장성들과 함께 어떤 좋은 흐름이 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MP를 한번 골라봤습니다. 근데 MP가 차트적으로 보면은 거의 온바닥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면은 나름대로는 차트로 이제 보시면은 1월달에 상승을 했던 초기에 있던 가격이죠. 거의 가격까지 다 이제 빠졌던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바운딩 반등은 충분히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좀 생각이 되고 또 고점에서 보면은 나름대로 이제 2단으로 좀 하락을 좀 했던 구조인데 2단의 이제 넥라인쯤까지는 한 7,000원 정도 좀 현재 보여줄 수 있고 또 이 박스권 중간으로 보면은 6,380원까지도 열려질 수가 있는데 최근 XR 기기의 어떤 순환매가 돌면은 MP 쪽의 어떤 컨텐츠 관련된 부분 또 이런 부분까지도 분명히 한번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될 걸로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애플 관련해서 XR과 OLED 관련 주들 흐름 짚어주셨고요. 오늘의 수급 시그널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장 끝난 이후에 또 이런 수급 시그널들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노란톡방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핸드폰 기본 카메라 어플로 스캔을 하시면 링크가 한 줄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 코드 1234 누르고 들어오시거나 문자 샵 0082번으로 임상현 세 글자 남겨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이지 가치 상승과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늘고 있으니까요. 각별한 주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